안녕하세요. 자, 통계 수업을 영상으로 좀 촬영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통계 마지막 파트 추정입니다. 추정. 자, 추정인데 추정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첫 번째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모평균의 추정, 뭐 이런 애들을 좀 이제 다뤄볼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용어에 대한 약속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을 통해서 좀 잘 정의된 거를 숙지해야 돼요. 자, 간단하게 일단 이제 요거는 칠판에 쓰기보다는 뭐 자료로 이제 화면에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내용을 읽어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전수조사. 이제 모든 자료 전체를 싹 다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조사. 자, 이건 이렇게 좀 볼까요? 일단 이제 이렇게 어떤 집단이 전체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 엄마 모 해가지고 이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를 싹 다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부분을 가지고 요거를 뽑아서 요거만 조사하는 걸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표본이 영어로는 샘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를 다 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샘플만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전체의 표를 다 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당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출구조사라는 걸 해서 이제 그 어떤 선거구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이제 뭐 10,000명씩, 1,000명씩 해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이제 전체 최종 결과를 한번 추정을 좀 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전체를 싹 다 결국에는 조사를 해야 돼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당선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어떤 상품에 뭐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이라고 할 때, 공장의 물건이 이를테면 10,000개가 있어요, 10,000개. 근데 그 10,000개가 불량품이 어떤 애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10,000개의 제품을 다 뜯어가지고 조사해. 한 단계 더 갈까요? 사과가 10,000개 있다고 치죠. 사과가 10,000개. 자, 사과가 10,000개가 있는데 이 사과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보고 싶어서 10,000개의 사과를 다 한 입씩 베어서 먹어봐. 그러면 망했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을 조사해서 불량률이 어떤지, 또는 썩은 사과가 어떤지, 뭐 또 한 상자에 몇 개씩 뭐 어떠한지,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야겠다, 뭐 그런 느낌.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전수조사, 표본조사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체 집단, 모집단,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표본, 이런 용어들. 자,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임의 추출. 자, 임의 추출. 자, 항상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시도를 할 때 앞으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임의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의 추출의 용어를 여기다가 좀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모집단에서 각 원소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추출될 확률이. 자, 시험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약속이에요. 추출될 확률이 어떻게 같도록 여러분이 표본을 추출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꼭 잘 기록해 두시고,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좀 잘 심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 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다루는 게 이제 뭡니까? 라는 건데, 추정 단원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요 그림을 좀 지워버렸지만, 이 표본을 가지고 전체 집단이 어떤지를 볼 거기 때문에 샘플을 가지고 전체 대상을 일단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한번 이렇게 가늠을 해보는 걸 추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때 이 X를 우리가 이제 이게 표본이다 라고 생각할 때 어떤 표본을 뽑습니다.
그 표본을 뽑을 때 그 친구들의 뭐를 가지고 다룰 거냐면 그 친구들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의 어떤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이 표본 평균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표본을 할 때는 여러분이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크기라는 건 뭐냐면 몇 개를 뽑을 것인가 라는 건데, 이를테면 크기는 보통 우리가 n이라고 하고요. n을 만약에 뭐 2를 했다. 그러면 2번 뽑겠다는 거예요. 두 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보통 크기를 2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뽑아서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아까 얘기했어요. 2의 추출 확률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뽑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의 공이 있는데 어떤 공을 하나를 뽑았어. 1번부터 100번까지 써졌다고 치고 하나를 뽑았어. 공 버렸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 공을 뽑아.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2의 추출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뭘 하나 뽑아서 봤으면 그걸 다시 복원시켜 놓고 다시 뽑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뽑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원 추출을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복원 추출을 통해서 그 확률을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를 세팅해 나가는 거. 요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제 표본에 대한 크기 2개를 뭐 추출한다, 뭐 4개를 추출한다,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그 상태에서 일단 이제 나오게 되면 표본 평균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잠시 후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예시를 좀 보여주면서 문제들을 좀 풀어 나갈 건데 이 단원에서 지금 뭐를 할 거야 보게 되면 이 표본 평균을 일단 만들어 놓고 표본 평균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이를 잃어보죠. 먼저 이렇게 뭐 100개의 공이 있다고 치고 어쨌든 하나를 뽑아서 숫자를 확인하고 넣고 다시 또 숫자를 이렇게 뽑아서 확인하고 이제 넣는다고 할 때 나오게 되는 그 두 숫자의 평균을 첫 번째로 내가 잡아서 제일 작은 애를 그 이 평균 x1의 평균 표본 평균 첫 번째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확률 값을 가질 거야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2의 바, x3의 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뭐가 되냐면 이 x바의 평균, 얘가 필요하다. x바의 평균. 그러니까 지금 표본에 대한 평균이 필요한 게 아니고 크기를 2를 주든 3을 주든 뭐를 줘서 복원 추출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 그 표본 평균들이 어떤 값을 갖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보게 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겠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뭐를 할 거야? 보게 되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거야. 이렇게 보는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x라는 전체 이제 표본을 여기서 이제 봤지만 모집단이 x라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대요. 이렇게 여기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데 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얘는 누구야 하게 되면 모든 x를 싹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평균을 낸 값인데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몇 개만 뽑아가지고 나와진 애들을 가지고 그걸로 추정을 해가지고 얘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자. 뭐 그런 작업이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결론부터 좀 써버리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가볼게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이 하게 되면 x바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정규분포를 뽑아줄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x바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어떻게 생겼냐 다시 x바에 대한 분산 걔가 어떻게 생겼냐 지금 요런 거 일단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일단 x에 대한 집단에 대해서 모평균이 m이에요. 자 x에 대한 집단에서 만약에 모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x바에 대한 평균이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게 m이 됩니다. 이게 m이 돼요. 이게 굉장히 특별하게 왜 m이지? 여기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x바에 대한 분산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게 되면 여기서는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이 확인은 꼭 해봐야 돼요. 할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모집단과 여기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뭔가를 세팅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가 되는구나를 일단 외우시면 이 주제에 대한 문제는 일단 싹 다 풀려요. 정확하게는 이게 왜 n으로 나눠지는가를 여러분이 일반화 시켜가지고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 특정한 숫자 몇 개를 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좀 충분한데, 자 일단 여기서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외워야 되고 이걸 계속 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시해주는 어떤 하나의 설명 하나만 조금 간단히 가봅시다. 자 약식 설명이에요. 완벽하진 않으니까 요 약식 설명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표를 그리는 걸 하나를 보시고 실제로 아주 작은 모집단 숫자 몇 개 없는 거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하면 돼. 받아주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약식으로 이 구조를 한번 좀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식으로 한번 구조를 설명해보면, 자, 가장 쉬운 설명은 이거예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학교에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 친구들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1반부터 10반까지 있다고 치겠구나. 내 맘이야. 이제 대로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그 한 반마다 뭐 몇 명이 있든 간에 아무튼 뭐 20명이 있든 25명이 있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10반까지 있는 친구들의 전체 전교생 우리 학년 뭐 2학년 2학년 전체 학년의 수학 평균 점수를 지금 선생님이 계산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평균이 몇 점일까요? 라고 할 때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면 전체 평균이 뭐 어디쯤면은 뭐 45라고 합시다. 그래서 수학 평균이 45점이 나왔다고 치면, 자 이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래 오리지널 방식으로 하려면 이 전체 집단이 어떻게 있어 하게 되면은 뭐 이를테면 25명씩 그냥 10반 250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싹 다 숫자를 더해가지고 250으로 나누면 그러면 여기서 전체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지? 1반 1번부터 10반의 마지막 번호까지 있는 친구들의 모든 수학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250으로 나누면 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오리지널 설명은 사실상 오리지널은 여기서 이제 크기를 얼마를 주든 간에 몇 개를 뽑겠다 그러면 다 중첩이 돼요. 이렇게 다 중첩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약식으로 좀 설명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세요. 자 1반에 평균이 있을 거야. 그지? 2반에 평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이 좀 겹쳐지진 않아. 좀 아쉽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뽑느라고 할 때 그냥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4반의 평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뚜두두 해가지고 10반까지 평균을 다 뽑아봐. 그러면은 x1의 발을 1반의 평균, 그지? 그 다음에 x2의 발을 2반의 평균, 그런 식으로 x3의 발을 3반의 평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두두 해가지고 10반의 평균을 얻어내고 걔네들을 다 더해서 만약에 10으로 나누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보게 되면 거의 흡사하게 모평균과 거의 흡사하게 99.9% 유사한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반부터 10반까지 그 전체들의 각 반의 평균들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면 그러면 모평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약식의 구조예요. 자, 두 번째는 얘인데, 자, 우리는 정확하게 얘가 n으로 나누어진 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여.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 이게 이제 모집단의 분산이에요. 그러면 모집단의 분산은 이제 어떻게 생겼나요?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겨먹은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지금 표본들을 뽑게 되면 자, 1반의 평균 0점이 안 나오네. 10반의 평균 0점이 안 나온다고. 선생님, 0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0점이 만약에 나오면 이 반은 뭔가 잘못돼버렸죠. 잘못돼버렸어.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뭐 1반의 평균이 이를테면은 실제 학교 평균이 45니까 여기가 43 이럴 수도 있고요. 여기가 좀 공부를 많이 잘해서 48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요게 지금 원래 모집단의 분포 구조라고 치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이 x 바에 대한 집단을 생각을 하게 되면 평균은 분명히 똑같을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여기가 x에 대한 평균이고 그 다음에 x 바에 대한 평균이 되겠네.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흩어진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요 x 바에 대한 애들은 전부 다 평균에 다 모여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고? 고른 분포다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이 우뚝 솟아있는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지는 그런 정분포가 되겠구나를 우리가 약식으로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흩어진 정도가 심하지가 않잖아. 빨간색이.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분산보다 이거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야? 값이 작아질 거라는 이야기야. 근데 얼마만큼 작아지냐? 지금 그거는 설명을 못해. 여기서는. 그거는 설명 못하는데 일단 여러분 외우시면 된다고. 아주 쉽네. 그냥 얘로 나눠지는 만큼으로 그렇게 크기가 작아진다라고만 받아들이면 일단 요 주제가 요것만 외우시면은 문제가 싹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보다는 일단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이제 점수를 만들 때는 중요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챕터 1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도 보고 그 다음에 표를 하나 그려가지고 기초적인 거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뭐고요? 자, 지금 포즈 해가지고 잘 쓰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보자. 자, 일단 보면 짜잔. 자, 넘어가보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내용도 좀 살펴보고 이제 할 건데 자, 책에 있는 문제만 간단하게 좀 몇 개를 좀 풀어보고 그렇게 갈게요. 뭐 여기서는 뭐 증명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것까지 선생님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설명 있는 거를 좀 써볼까요? 그래, 요거는 설명을 하고 갑시다. 자, 일단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이 x에 대한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x 바에 대한 평균이 m이고 x 바에 대한 분산이 여기서 n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좀 빌려볼게요. 자, 일단 이제 여기서는 이미지가 지금 어떤 거냐면 주머니에다가 4장의 카드가 0, 2, 4, 2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가려면 크기를 지금 뭐를 준 거지? 여기서는 지금 얼마를 준 거야? 2를 했네요. 2. 자, 여기서 크기. 자, 크기가 2가 되도록 복원 추출을 할 겁니다. 복원 추출. 자, 복원 추출을 할 거예요. 크기가 2가 되도록 복원 추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확률 분포표를 이제 두 가지의 버전을 한번 보자 이런 거네. 자, 지금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x. 자, 0, 2, 4, 6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x에 대한 확률. 여기서는 그냥 약식으로 px로 써놓겠습니다. 자, 0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은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야 라는 거 우리가 지금 어디서 공부했냐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기를 2를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시츄에이션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x 바를 세팅할 건데 이를테면 이제 가장 작은 값으로 세팅을 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다음에 또 빼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가장 작은 거는 0, 0 해서 평균된 거 0 되겠네. 자, 그 다음으로 0, 2 또는 2, 0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 평균되면 1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 3, 4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6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네. 6 꺼내면. 자, 이때 이제 확률의 합은 당연히 1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의 값이 존재해야지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빵빵을 뽑는 경우는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경우 이제 크기가 1이라는 거는 우리가 2번 하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당연히 4가지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도 4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총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나오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16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6분의 1이 되고 자동방으로 16분의 1이 되겠네. 자,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0, 2 또는 2, 0이니까 16분의 2가 되고요. 16분의 2가 됩니다. 자,
자, 이제 이거 되는 경우는 20440 해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러니까 16분의 3이 되겠구나. 그리고 16분의 3이 되겠구나. 그리고 16분의 4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1, 2, 3, 4, 3, 2,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뭐 이제 뭐 사각수도 여러분이 보셨죠? 사각수 16개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래서 1, 2, 3, 4, 3, 2, 1 이런 식으로 사각수 해가지고 4, 4, 11개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여기에서의 평균은 누구인가요? 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못 따라온다. 이산 확률 분포표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못 따라오는 거고, 너무 쉬운데요? 라고 느낀다. 그러면 앞부분의 개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쭉쭉쭉 따라와지는 거야. 쭉쭉쭉. 그래서 선생님 계속 강조했어요.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배웠던 거 그대로 갈 거니까 통계는 하나의 결이에요. 앞에서 놓치면 뒤가 안 돼. 앞에서부터 잘 하고 왔어야 돼. 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요래 곱한 게 이게 뭡니까 물으면 평균, 그지? 평균. 자, 그러면 당연히 4분의 여러분 여기서 0, 2, 4, 6 더하게 되니까 뭐야? 2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12 3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모집단이니까 모집단에 대한 기대값 익스펙테이션은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 평균 0, 4, 16, 36 이래도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하게 되면 자, 분산 계산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게 5가 나온다. 5. 그래서 이제 분산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5가 나온다. 5. 이렇게. 자, 5가 나온다. 자, 이제 여러분이 뭐를 하면 되냐? 우리는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크기를 2를 줬을 때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계산해 나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계산하게 되면 뭐 이상하게 두드리든 뭐 하시면 되겠지. 자,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하면 잘 계산하면 선생은 나 노가다 안 하고 보는데 x 바에 대한 자, 여기 다 써볼까요? x 바에 대한 평균이 얼마가 돼? 그러니까 3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대망의 분산입니다. 자, 분산도 똑같아요. 메커니즘은.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x바의 제곱이 필요해. 자, x바의 제곱이 필요하고 이 상태에서 이게 0, 1 제곱 이렇게 쓸게요.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거랑 만나서 이렇게 연산이 되어서 확률하고 곱하기만 되면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자,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와 보니까 계산을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돼. 해봤더니 저 선생님 살짝 계산의 결과를 살짝 이렇게 링컨을 해서 보니까 바로 5에다가 2로 나눠지는 이 크기 2라는 값으로 얘가 나눠지는 그 상태의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됐네. 자, 이제 완벽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자, 개념적으로는 요 앞에서 설명했던 약식의 구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그렇잖아요. 되게 간단하다. 그냥 당연히 일반들의 평균, 10반들의 평균, 각 반의 평균을 다시 평균을 내니까 전체 평균이 나와. 일반의 평균은 0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평균에 상당히 모여있는 이 고른 분포에 이게 이 나는 이제 종 모양이라고 안 하고 산 모양이라고 하죠. 산이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평균이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이 고른 분포에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할 거 아니야. 아하,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이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하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된대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잘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자 뭐 그런 이야기.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코코는 좀 점프할게요. 개념 코코는 점프하고 선생님이 예제 문제 간단하게 3개 풀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목평균의 추정으로 좀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자, 목표물의 추정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좀 해결해보자. 자, 개념이 필요한 친구들은 개념을 쭉 있으면 하나? 그럼 어떡하지? 개념을 쭉 풀고 갈까요? 싫어. 문제를 좀 풀고 갈 거야. 자, 예제 1번.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자, 책이 없는 사람은 일단 이제 뭐 책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좀 따라오시거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숫자가
1, 3, 5, 7이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이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1번.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 보겠어요. 주머니에다가 여기서는 1, 3, 5, 7을 빼서 넣어놓고 자, 1번에서 이야기를 x바를 우리가 가지고 저기 목표로 나타내네요. 자, 이거 지금 앞에서 했는데 써야 되네. x바의 확률 부호표.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x바 싹 해가지고 여기서 자, 오리지널 확인하려면은 여러분 여기서 x바는 스몰 x바 이런 식으로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크기를 2라고 했어요. 크기를 2. 자, 2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 1, 그 다음에 7, 7까지 갈 거니까 1, 2, 3, 4, 5, 6, 7까지 되겠다. 자,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해줬던 0, 2, 4, 6하고 굉장히 거의 99.9%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숫자만 살짝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에서 다 더하니까 1 해가지고 이렇게 된대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확률 목표. 자, 2번입니다. 1의 표를 이용하여 표본 평균 xy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시오. 자, 그러면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시겠습니까? 자, 표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좀 머리를 쓰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차피 얘네들 평균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셔도 됐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됐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지금 이거 못 쓰는 거야 하게 되면 여기서 시그마 x 여기는 바니까요. pi를 이용해서 i를 여기서 0부터 뭐 6이라고 해도 되고요. 1부터 7이라고 해도 되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싹 다 계산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6 되니까 이게 4가 나오겠군요라고 할 때 사실상 모평균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확인 한번 하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 자, 분산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분산도 노가다 엄청 해야 되네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xy 제곱 필요하죠. 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얘를 이제 활용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해보니까 와, 선생은 또 약간 꼼수를 쓰겠습니다. 이거 계산이 너무 웃기잖아, 인간적으로. 그래서 크기분해 모분산이야 라는 걸로 좀 끝내보자 이런 느낌. 자, 그렇게 되면은 좀 여기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좀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리긴 그렸고 뭐 계산도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편한 사람은 그거 하시고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2분의 나누고 이렇게 가돼요. 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어차피 이거 있잖아요.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모집단을 좀 활용할 거야. 선생님은 그냥 자 1, 3, 5, 7.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게 되면 여기서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숫자가 조금 더 릴렉스하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요거네 요거네. 자, 그래서 4분의 1에 자, 보게 되면 1 더하기 9 더하기 25 더하기 49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50 줄까요? 그 다음에 34 뭐 값이 있다야 34 50, 84 나눠주네요. 그러면 21 이렇게 됩니까? 오케이, 21 자, 이게 제곱 평균. 자,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4, 4, 16 이렇게 되면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분의 5분명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사실 아까 있었던 거 0, 2, 4, 6에서 그 집단에서 다 한 칸씩만 플러스 됐죠. 요거 지금 우리 기억나나? 자, 분산이라는 게 일단 V에 X가 있는데 V에 X에 플러스 1을 했어. 등호가 성립해요 안 해요? 하겠죠. 자, 수업 시간에 더 설명했네. 우리 학교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이 95점인 거야. 교장선생님이 화가 났어. 아니 땡땡 선생님 왜 우리 학교에는 수학 100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주장 선생님. 그래서 이 선생님이 꼼수를 펴서 싹 다 5점씩 더해준다고. 그러면 전교 1등이 95점이었는데 얘가 100이 되고 0점이었던 애들은 다 5점이 되겠네. 이게 5점이네요. 자, 어쨌든 여기 다다다다 이제 5점씩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라고 하게 될 때
여기에서 요렇게 산이 있었어. 그 산을 어떻게 한 거야? 툭툭툭 5점만 이렇게 무브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산의 모습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흩어진 정도가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가 요렇게 있는 거나 요렇게 있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분산은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는 거는 불변이다. 이니까 여기가 0, 2, 4, 6이었던 앞에서 봤던 연산과 동일한 연산이 나온다. 뭐 그런 결과입니다. 자,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되고 있지? 자, 오케이. 땡큐. 자,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인데 일단 2번 랄랄랄랄. 자, 2번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2번에서는 자, 어느 제과점에서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2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 중에서 36개의 빵을 이미 추출할 때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 112g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이 지금 보게 되면 요 어느 제과점의 빵이 한 개의 무게가 어쨌든 간에 정규표를 따르는데요. 자, 120하고 누구를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24의 제곱을 따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따르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 지금 밥 안 먹고 열심히 찍고 있어요. 자, 파이팅 합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한번 끝내봅니다. 자, 24의 제곱이 만들어지고 자, 이 중에서 36개의 빵을 이미 추출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크기를 36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 이제 그대로 적용합니다. 너무 쉬워요. 자, x 바에 대한 정규 분포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하게 되면 그대로 얘는 따라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만 24의 제곱을 여러분이 36으로 나누면 끝! 자, 디엔드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36개의 빵을 이미 추출했어요. 36개의 빵을 이미 추출한 게 그것이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 바가 이제 이름이 누구냐면 얘가 지금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누구야? 어떤 식이든 간에 확인하고 다시 뽑고 그러니까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를 36번을 해서 만들어지는 평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전부 다 싹 다 일단은 36개들의 평균 값들이죠. 요걸 이해해야 된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이것이 얼마가 되는 112 이하가 되는 그것에 대한 프로베빌리티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 도구는 많이 됐잖아요. 120에다가 66에 36, 20에 있다면 4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따라가겠다 이런 느낌이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표준화를 시켜야 되니까 Z로 바꿔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4분의 112 마이너스 120을 쓰겠다. 자, 이걸 프로베빌리티로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2네. 자, 그럼 여기서 Z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등을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있게 되면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겠네. 그럼 여기가 확률이겠죠. 자, 그럼 우리는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구하면 되니까 전체 여기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면 여기가 나오겠구나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는 지금 누구랑 똑같냐? 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여기다 할까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려야 돼. 그림 그려야 돼. 그림 안 그리고 나중에 또 막 무시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 실수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통계는 무조건 뭐 해야 돼? 100점 만점에 100점 맞아야 돼. 여기를 우리가 많이 쓰려고 하면 이라고 하면 좌우 대칭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0.5에서 여기를 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다. 라고 해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하게 되면 0.5 그죠? 마이너스 P 0부터 여기서 X를 2까지 얘를 처리를 된다는 얘기. Z 오케이. 자, 그럼 0부터 2까지는 얼마야? 0.477 얘를 빼게 되니까 0.028 해서 정답이 이거 주관식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다. 되겠죠? 지금 따라오지? 자, 이제 3번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인데 다음 시간에 압박 때문에 일단 끊어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번까지 풀고 좀 끊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다 괜찮아죠? 랄랄랄랄랄. 자, 만약에 뭐 선생님 말할 때 너무 빨랐으면은 저 5배속 쓰시고 괜찮았으면은 정배속 하시고 느리다 그러면 1.2배속 보고 있겠지. 자, 예제 3번 갑니다. 3번. 자, 예제 3번. 자, 예제 3번. 자,
푸딘의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단팥빵 한 개 무게는 평균이 400,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가게에서 만든 단팥빵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이거 엄청 중요하다 했어 사실은. 우리는 그냥 풀고 있지만,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라고 하자. P의 x바가 390 이상이 되는 그런 상태에 0.8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정규표를 이용하여 표준 정규표를 줍니다. 항상 이걸 이용해서 구하시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는 x에 대한 게 정규표를 따른대요. 자, 얼마를 따르냐면 400,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50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크기를 좀 n을 주고자. 자, 모르는 상황을.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제 x판을 했어. 그랬더니 정규분포가 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몰라.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x파가 39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프로베빌러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0.88보다 크는 거야. 자, 베리 심플, 베리 심플. 자, 지금 보게 되면 뭘 하시면 돼요? 하게 되면은 요 산을 그려야 돼. 약식을 사람 뭐 찍찍해도 뭐 크게 문제 푸는 지장은 없어요. 시간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뒤집통만 이해하시면 되겠지. 어쨌든 나는 좀 약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가 0.88이면 0.5를 넘어섰으니까 요 짝에 있겠네, 요 짝에. 그리고 여기가 0.38이 돼야 여기가 0.5가 되니까 0.88보다 커지려면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여기가 마지노선.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는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 좌우 대칭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0.38이 나올 수 있는 지점에 여기를 찾아야 되네요.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이 표를 뭐 책 보면 그지? 이쪽에서 나와 있는 게 1.2까지가 0.38이야. 항상 이거는 안 외워도 된다고 좀 보시면은 다 표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얼마야 보니까 이게 제초로 봤을 때 부필이 말았네. 자, 제초로 봤을 때 자, 이거 얼마야 보니까 이게 1.2예요. 1.2. 자, 이건 1.2가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마이너스 1.2. 자,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친구도 우리는 변환을 안 해도 사실은 선생님은 평균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2 표준 편차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변환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게 저거야. 그러면 n의 최소값. 자, 우리는 문제가 n의 최소값. 너는 자, 안녕. 자, 우리는 n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n의 최소값. 기본 문제입니다. 고지가 다 왔어. 자, 일단 다음 시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간단하게 얼른 해결을 해봅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이거 제트로 바꿔볼게요. 자, 제트로 바꿔보면, 자, 지금 얘를 몰라. 그래서 루트 n분의 50에 400에서 390 빼면 되네. 그러면 10이잖아요. 390에서 400을 빼야 된다. 깜짝 놀랐네. 말씀 나와야 되는데 말씀 안 나와서.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얼마나 되냐? 이게 마이너스 1.2가 아니고 마이너스 1.2보다 더 작아지는 쪽 왼쪽으로 가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 값이 지금 루트 n분의 그대로 쓸게요. 요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1.2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확률 자체가 이쪽으로 슥 가니까 0.88보다 커지겠네. 괜찮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n의 최소값이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부등식 나오니까 등호일 때가 또 맞았네. 자, 분필이 말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등호가 됐을 때 최적화되는 상태가 되겠구나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마이너스 날리고 부등호 방향 바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산을 좀 해보면, 자, 바꿀게요. 자, 10은 곱합시다. 인간적으로. 자, 100. 자, 그 다음에 이거 바꾸고 12. 루트 n분의 50 이렇게 해볼까요? 좀 보이네. 자, 여기 보게 되면 50 해서 2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게 되면은 뭐요? 12분의 1이 좀 많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너는 누구냐? n이 저쪽으로 가야 되구나. 이런 바보 같은. 자, 루트 n 저쪽으로 하고요. 루트 n이 다시 6. 자, n이 어떻게 되는 거야? 36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은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시간 수업의 압박 때문에 밥 시간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 모품균의 추정은 또 엄청 간단하거든요. 이어서 또 촬영이 좀 들어갈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뿅 됐죠?